코픽스가 또 하락했다. 이 코픽스라는 게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수를 코픽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금을 조달하는 지수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겠죠. 실제 말입니다. 자금 조달 지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를 또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전월 대비해 보면 1월 코픽스 하락률은요 0.47%포인트입니다. 엄청나죠.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 0.25% 베이비 스텝을 올리느냐, 예, 아니면 빅 스텝을 올리느냐,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코픽스가 0.47%포인트가 빠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B컷이 단행이 된 거. B컷. B컷, 빅스텝은 0.5%를 올리는 거고요. 컷은요 0.5%를 내리는 거거든요. 지금 1월에는 사실상 B컷이 단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금리는 기준금리는 0.25%를 1월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지수는 오히려 0.47%가 빠졌으니까 시장의 실질적인 금리는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전월 대비 1월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월 대비 12월도 떨어졌고요. 전월 대비 1월도 떨어졌습니다. 지난 11월에는 4.34%였거든요. 그것이 4.29%로 떨어지더니 이때도 말입니다. 0.05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4.29에서 4%대에서 3.8, 3%대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게 여러분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바람에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말입니다. 2022년 2월에 1.7%,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니 대출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월 3일 현재입니다. 2월 3일 현재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6.89%까지 떨어졌잖아요. 1월 6일에는요 8.11%였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1%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24%에서 6.64%로 떨어졌고요. 전세대출금리도 더 떨어졌습니다. 신용대출금리도 떨어졌고요. 그러면 코픽스 금리가 0.47%포인트가 떨어지면 이게 또 상단이 다 떨어지겠죠. 아마 다 떨어질 겁니다. 실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게다가 요즘 이자 장사, 여기에 대한 비판,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정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자 장사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행들이 이제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떨어뜨리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요. 물론 코픽스가 내렸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게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 단순한 논리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의가 제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여러분 물가를 잡으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11월 달까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6.1%까지 가던 게, 그런데 1월에는 5.2%로 다시 올랐단 말입니다. 이게 왜 올랐을까요?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그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출금리를 자꾸 낮춰주면, 이렇게 억지로 낮추면 저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시장에 저는 왜곡이 일어난다고 봐요. 왜곡이. 실제로도 왜곡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적절한 시장 개입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금융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권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어쩌면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저는 물가 상승이 그 왜곡의 일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게다가 요즘 은행주들 금융지주사들 주가 엄청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금융지주사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치가 심하니까 외국인들이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요즘 주가가 다 올라가는 와중인데 금융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시장에 왜곡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입니다. 코픽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출금리 떨어뜨린다. 예.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지금 자영업자든 기업이건 가게든 부채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부채에 대해서 좀 부담은 줄어들겠구나. 뭐 이 정도? 특히 말입니다. 특히 가장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영끌족인데 영끌족하고 자영업자 뭐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뭐 자영업자가 또 위험하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벌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끌족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서 집을 샀는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못 버텨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결국은 임의 경매가 많이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임의 경매가 많이 나와요. 임의 경매라는 게 이자를 3개월만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게 임겨울이 임의 경매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출률이 이렇게 낮추잖아요.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안감이 저는 영끌 쪽에게는요. 버티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버티도 되겠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물가는 오래 갈 거니까. 고금리도 오래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부동산이 워낙 떨어지니까 버티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겠지. 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버티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제 지론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영업자들도. 대출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리, 여전히 말입니다.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6% 초반대까지 떨어지겠죠. 상당히 말입니다. 그런데 6% 초반도 이게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금리는 더 떨어지겠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시장의 어떤 왜곡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예상한 대로 시장은 절대 올라가지 않고요. 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예상한 대로 시장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시장 경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요와 공급 와중에 왜곡이 일어나서 그 왜곡이 시장을 해치지는 않을까.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간섭 어느 정도 뭐 금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관치라는 말이 이렇게 말이 엄청 나올 정도로 간섭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시장에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